설날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선조들께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제사를 올리는 명절입니다. 타양에서 사는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모처럼 정을 나누죠. 지난 1년간 못다한 이야기와 함께 덕담을 주고받곤 하는데요. 이런 한국의 문화에 감동해 눈물까지 보인 역사의 대가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역사가이자 문명 비평가인 아놀드 토인비 교수입니다. 그의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는 명언은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죠.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는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날까지도 20세기를 움직인 역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클리프턴 패디먼이라는 유명한 작가는 역사의 연구에 대해 20세기에 발간된 모든 책 중 다음 100년간 계속 읽힐 것이 확실한 단 한 권의 책이라고 말했을 정도죠. 역사의 연구는 구상에서 완결까지 40년이 걸리고 집필에만 27년이 걸렸다고 전해집니다. 가히 문명의 백과사전이라 칭할 만하죠. 평생 동안 인류의 역사를 낱낱이 파헤쳤던 그가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미처 조명하지 못했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1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임덕규 씨는 1973년 영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20세기 서양 최고의 석학으로 꼽히는 아놀드 토인비 교수를 만난 것인데요. 임덕규 씨는 토인비 교수에게 한국의 효사상과 경로사상, 가족제도 등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86세였던 토인비 교수는 임덕규 씨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의 효사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 효사상은 인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상이라며 한국뿐만 아니라 서양에도 효 문화를 전파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어 토인비 교수는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죠. 부모는 영원히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데 자식은 부모를 잊을 수도 있는 것 같다. 나도 이제 외로워서 타지에 사는 아들 근처에 가서 살려고 이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효 문화는 고대 이후로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유교 문화는 조선으로 넘어와 중심 가치로 효를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행동의 근본이라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았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특별한 정서 때문에 타 종교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들의 정서와 결합해 대중에 파고들곤 했죠.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모 은중경과 함께 설파했고 기독교 역시 가족 중심의 효를 신앙과 연결해왔습니다. 유교는 효를 인사상을 통해 더욱 발전시켰죠. 한국 사회는 이렇게 효라는 기본 질서를 토대로 사회를 안정되게 유지해 나갔습니다. 이를 지켜본 18세기 중국의 지식인들은 한국에서 확고히 자리 잡은 효 문화를 부러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사회의 틀이 너무도 견고해 보였기 때문이죠. 당시의 기록들에서도 중국인들은 연장자와 조상에 대해 한국인들이 공경하는 마음을 문명사회의 기준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한국의 효문화에 관심을 둔 이유는 이미 중국에서는 개념으로만 남은 문화가 한국에서는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중국은 공산혁명과 문화혁명 등을 겪으면서 가족 개념과 전통적인 효의식이 상당 부분 퇴조해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생겨난 신조어 중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옥을 뜻하는 헬과 한국을 뜻하는 조선의 합성어인데요. 문자 그대로 지옥 같은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신조어가 탄생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사회 문제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조선의 건국 기념인 홍익인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의 저명한 학자들은 효사상과 더불어 이 홍익인간 이념 등을 통해 한국이 발전을 해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예전부터 대한민국의 건국 기념인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해왔습니다. 대략 5,000년 전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면서 건국기념으로 설정한 홍익인간과 제세2화, 곧 널리 두루두루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과 세상의 다스림에 있어서 그 이치에 맞게 다스린다는 의미에 주목했죠. 그는 1973년 1월 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1세기에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그 중심은 동북아시아일 것이며 그 핵심 사상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홍익인간 사상이 세상의 근간이 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위협과 국가 간 다툼 등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홍익인간 사상에 큰 감동을 받은 것은 토인비 교수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많은 학자들은 이 이념을 세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죠. 프랑스 제22대 대통령 자크 시라크는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라는 것을 듣고 다른 나라는 어려울 때 성인이 나오는데 한국은 성인이 나라를 세우고 다스렸다고 말했습니다. 25시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루마니아의 소설가 게오르규는 물질 문명의 한계에 달하는 절망의 시간이 24시라면 25시는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는 시간이며 새로운 문명이 시작될 때 그 주역은 중국이 아닌 한국이 될 것. 홍익인간이라는 당군의 통치 이념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법률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기 전인 1992년 한국인들에게 당신들은 세계가 잃어버린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자의 영혼을 지니고 사는 여러분. 당신들이 창조하는 것은 지상의 것을 극복하고 거기에 밝은 빛이 던지는 영원한 미소, 인류의 희망입니다. 라는 말도 남겼죠. 러시아의 사학자 유엔 푸틴은 동북아 고대사에서 단군 조선을 제외하면 아시아 역사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만큼 단군 조선은 아시아 고대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했으며 세계적인 석학 하이데거는 프랑스를 방문한 서울대 철학과 박종은 교수에게 내가 당신을 초대한 이유는 당신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동양학을 공부하던 중 아시아의 위대한 문명의 발상지는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상 가장 완전 무결하게 평화적인 정치를 20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 동안 해온 단군 시대가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고대에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았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약 1900년 전 중국 후한시대 허신이 지은 가장 오래된 한자 사전인 설문해자에 우리 민족을 의미하는 동의를 설명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직 동이족만이 위대함을 따르는 대인들이다. 동이의 풍속은 어질고 어질면 장수함으로 군자가 끊이지 않는 나라이다. 군자는 동이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동이인들과 같은 행동을 해야 복을 받는다. 약 1500년 전 중국 송나라의 범협이 저술한 후한서에는 동방을 이라 한다. 이 사람들의 어질고 생명을 살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마치 만물이 대지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다. 그러한 까닭에 천성이 훌륭하여 도덕이 펼쳐지기 쉬워 급기야는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가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공자는 동이에 가서 살고 싶어 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시대입니다. 공자가 가서 살고 싶었던 나라가 고조선이었던 거죠. 중국 사람들은 고조선을 군자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군자와 홍익인간은 상통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의 홍익정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우리의 미래를 밝게 전망했지만 만약 우리가 이 훌륭한 홍익정신을 회복하지 못하고 회의주의에 빠져 헬조선 타령만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만 년을 이어온 홍익 DNA가 우리의 세포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들어 있는 홍익 DNA를 깨워 세상을 이롭게 할 때인 것 같습니다.